안녕하십니까. 로얄 패밀리 그룹 아침 방송 건강 북 콘서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 북 콘서트의 내용이죠.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약 10개 이상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가 3년 새에 81만에서 117만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개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국회에서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하고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이 작년 말 기준 117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좀 볼게요. 2019년도에는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개 이상이니까는 다른 질병들도 더 많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병들은 뿌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나온 가지가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고지혈이 되고 어떤 것은 당뇨가 되고 어떤 것은 고혈압이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뿌리 하나만 치료하면 다른 질병들은 다 모아지는 건데 그 뿌리 하나를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한 개의 만성 질환을 가졌을 때는 약도 기껏 해봐야 1개에서 2개 정도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1개의 질환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러면서 약도 질병의 숫자만큼 증가해서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왜 이들은 처음에 질환이 1개였었을 때에 약 한두 개로 치료하지 못했는가? 약을 먹는 목적은 치료하려고 먹는 거죠. 그리고 치료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치료가 안 됐네? 그러면 그 약을 왜 먹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상한 인식들을 갖고 있죠. 나이를 먹게 되면 을에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서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이를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서 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요. 우리 선조님들은 다 고혈압 걸려가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싹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가볍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질병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환이 다양한 만성질환과 여러 개의 질환으로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약도 지금 10개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10개 이상의 약을 먹잖아요. 이거 살아가면서 그만한 고통도 없습니다. 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계속 받아가지고 약을 끊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을 끊어서 중단해서 줄이거나 이랬을 때 내 몸에 그 수치를요, 그렇게 고되게 세뇌당해가지고 조금만 변동만 있어도요, 정말로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라는 얘기는요, 그것만큼 겁을 주면 겁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겁을 줘서 겁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무지하다 이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2019년도에 1개 이상의 만성질환과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이 8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요, 91만 6천 명인데 무려
1년 사이에 10만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숫자는요. 2021년도에는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16만 5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2022년도 작년에 117만 5천 명이 됐고 9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4년 동안의 통계를 해보니까 평균 12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PM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이 제품이 사회적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5년 만에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1년에 평균적으로 12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1년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PM을 섭취하려고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 이 정도면요. 대단한 열풍이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몇 사람만 만나도 PM 먹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수치가 돼요. 평균 해마다 12만 명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엄청난 숫자입니다. 증가폭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만도 안 되고 81만 5천 명이었던 이것이 평균 수치를 대입해버리니까요. 올해는요. 129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치가 떨어질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크게 상승폭을 이어갈 것인가. 10년이 되게 되면요. 저 12만 명이 120만 명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니요. 2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을 끊고 싶은데 대비책이 없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끊잖아요. 젊은 식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식품을 먹냐고. 오히려 많이 배운 젊은 층들이 더 난립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전체 인구 대비 다제약물 복용자의 비율은 작년 말 기준 2.28%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밥보다 약을 더 먹는 슬픈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생활비에 쪼들려서 위험한 상황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올 것이다라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얼마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은퇴에 앞둔 50대, 60대가 그 고통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삼고 그중에 하나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 지금도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아버님이 학교에 교장직을 하고 은퇴를 하셨으니까 정부에서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약을 몇 개를 먹냐면요. 하루에 15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식품이 소개가 됐고 드시는데 그 약을 끊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럴 생각이 없어. 그렇게 약을 먹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서도요. 오히려 나이 들면 그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밥보다 약을 많이 먹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이 하루에 10알 이상의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화장실에서 배변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한강으로 흘러가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